GHB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물뽕 그러면 다들 기억하기 좋죠. 물뽕이에요. 그 다음에 케타민, 또 하나가 있어요. 히프놀이라고 있어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강간 마약, 데이트 마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생소하시게 마약하면 근데 이게 마약에서도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와 가까이 우리들 자녀들, 우리들 또 손주 손녀들 특히 여성에게 아주 불리한 약들이 성범죄를 이용한 이 마약인데, 이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중에서 대표되는 게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GHB 물뽕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여기 나오시는 최화경 박사님, 국립보건병원 중독진단과장, 이분께서 하신 내용이 너무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우리 평화군단 우리 여러분들, 여기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가지고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버닝썬 사건. 버닝썬 사건이 처음부터 나와요.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물뽕을 동시에, 마약을 동시에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아시죠? 2018년도에 거기 운영자가 누구였어요? 승리. 이름이 승리예요. 승리라고 아세요? 네. 네. 아이돌. 그때 BTS 다음으로 유명했던 애들 중에 한 명이에요. 거기에 또 태양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태양. 외국 애들이 여기 오게 되면 태양 사진 걸린 거 막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놈을 사진을 찍나 했어, 나는 속으로. 그랬더니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자, 여기 버닝썬 사건 이후에 우리는 마약과 관련된 기사를 아주 흔하게 접하게 되었다. 기사 검색에 마약류를 치면 연예인, 재벌 3세들 누구예요?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남영그룹 황한나 딸 그 있잖아요. 예. 마약류 사용에 대한 기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면서 지연을 배우고 있다. 이제 저는 더불어 그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김일성이가 쓰는 단어가 더불어예요. 그죠? 맞죠? 네. 김일성이가 쓰는 단어가 더불어인데 우리나라의 모 단체에선 자꾸 그걸 쓰더라고요. 당 이름에다 걸었는데, 그래서 저는 더불어를 더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더불어 빼놓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뒤는 백탄도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란, 자, 이제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마약 청정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약 청정국이 무엇입니까? 여지껏 우리가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이명훈 교수님께서 또 남성훈 교수님께서도 많이 얘기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을 잘 들었으면 이 마약 청정국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게 의미가 뭐죠? 마약 청정국이? 의미가 뭐예요? 예. 그런데 그 기준은 어떻게 둬요? 기준을 이렇게 둬요. 어떻게? 이렇게. 10만 명당 20명. 자, 10만 명당 20명이 있으면 이하면은 마약 청정국이란 지위를 불러줘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는 언제 했어요? 2015년. 예, 2015년도에 우리 강남순 부대장님,
뭐 하셨어요? 그때 2015년도에? 마약 예? 마약 운동 하셨어요?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선배님이시네. 마약 운동 하신 거는. 자,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마약 없는 저희 그 청정국으로, 예, 마약 청정국이란 그거를 2015년도에 해제가 됐는데, 사실 그 자체도 문제와 무리가 많았어요.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 대검찰청에서 그 일어났던 사건들을 나타나지 않,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숫자에 맞춘 건데, 그 이미 그 전에 우리나라 청정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청정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뭐랄까 저희 그 속되게 표현하면 쪽팔렸던 거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약 청정국 90년에서 92년도 사이에 갑자기 그 두 해가 저희 잠깐 그 마약이 안 들어왔던 때가 있었어요. 2년 동안. 예. 자, 2015년까지 유지하고 있던 있었다던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200명, 20명 이하라는 숫자는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에 매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에서 유래된 숫자이다. 여기서 내가 그래서 참 이 감명 깊게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 백서의 통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에?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법기관이 검거되거나 적발되지 않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치료용 혹은 불법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과 중독, 대마와 신종 마약류 중독 관련 건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마약류 범죄 건수 대 실제 통계에 잡힌 건수의 비율을 암수율이라고 한다. 그렇죠? 암수율. 여러분, 저희 그 암수율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암수율이 무엇인가? 암수율이 뭐예요? 암컷과 수컷과 비율을 맞춘 거? 예, 그거 아니에요. 예, 암수율은, 예, 자, 여기 쭉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언론에, 아니 그 100명이 잡혔다. 100명이 잡혔다 그러면 이거를 100명이 잡혔으면 이거 외에 우리가 안 잡힌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저희 그 검찰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10배를 보고 있었어요. 10배를 보고 있었는데, 또 저희 그 형사정책원인가 거기서는 28점 몇 배로 보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마약하는 사람들하고 그걸 치료받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00배로 보고 있어요. 100배. 그러면 우리가 저희 그 최근 뉴스에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저희 그 마약 하는 사람들 약 100만 명이 있대요. 예, 100만 명에, 그러니까 그 10만 명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암수율이 100만 명이 벌써 돌파가 됐다는 소리예요. 예. 자, 그럼 쭉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나오죠. 마약류 중독자나 회복자들은 100배는 될 거라고 토로하기도 한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제가 시험 문제 낼 때 이거 문제 낼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경찰연구 2019년 보모에 게재된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는 국내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28.57배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최근 국내 전체 마약류 사범은 최대 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마약류 중독과 관련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듣기 좋은 지위에 기댄 안도와 잘못된 인식이 이제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마약 청정국 헛소리다 이거예요. 마약 청정국 아니에요. 예? 마약 청정국이라고 우리나라 깨끗한 나라였어.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자, 그거는 지금까지 마약은 우리나라, 아니 나와 내 가족과는 별로 상관없는 먼 이웃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알려도 하지도 않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없었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정보가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해 오남용자나 중독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기호로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우리들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범죄에 흔히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조금 올라가 보면요. 총장님 조금만 올려주세요. 위로. 예. 조금 더.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자, 이제 데이트 강간 약물이 나와요. 데이트 강간 약물.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데이트 강간 약물. 혹시 저희 우리 여기 교수님들하고 우리 여기 오신 우리 평화군단 식구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널리 선포하고 널리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먼저 동영상 나왔죠? 물뽕, GHB. 예? GHB. 그 물뽕이란 표현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거 거기 나왔죠 아까. 언제 지정됐어요 우리나라? 예? 아니죠. 틀렸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나중에 상품 하나 드릴게요. 지금은 안 갖고 왔어. 물뽕이 2011년에 말로 네, 맞췄습니다. 예. 아주 그 학습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기억해 두겠습니다. 예. 2001년도에 물뽕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온 건 언제예요? 1998년. 예. 아주 잘 들으셨네요.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 동영상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런데 2001년도에 그 검사가, 그러니까 그 검사에 마약에 관련된 지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뽕하고 물뽕하고 이 GHB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뽕은 어떤 거예요? 막 흥분시키는 거고, 이 GHB는요, 억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뽕을 붙였으니 저희 검사는 진짜 뽕이죠, 진짜.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물뽕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물뽕이 또 재미있는 것보다도 아주 기억에 아주 확실하게 남기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어디서? 버닝썬에서 누구하고? YG 회장이 누구죠? 양현석이죠? 예, 거기 그 친구하고, 양현석은 아닙니다. 그 회사의 대표하고, 또 태국에 밥이란 친구가 있어요. 이 밥이란 친구가 버닝썬에 옵니다. 그러니까 YG에다가도 또 투자를 하고 그러나 봐요. 태국에 아주 그 부자. 네. 거기 보면 루비 위층에 있어요. 위층에서 이렇게 밑에 보면 막 춤추는 거 보여요. 아이들 춤추는 클럽 가보셨어요? 클럽이 저희 그 한자로 뭔지 아세요? 한자로 구락부예요. 구락부를 클럽을 중국 표현으로 해서 구락부예요. 구락부. 우리 옛날 남산 구락부니 뭐니 막 이런 말 얘기했었잖아요. 옛날에. 예, 그게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사실. 근데 클럽이 저 이태원이라든가 강남 뭐 그런 쪽에 젊은 지금 아주 20대 초반 뭐 그런 20, 30대 가는 그런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예요. 나이트클럽은 아시죠 여러분? 예, 거기서 젊은 애들만 가는데, 그때 거기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동영상, 이거 전에 동영상에 거기는 금기 같은 게 없다. 뭐든지 하면 다 된다. 라는 표현을 아까 썼죠? 그러니까 거기서 마약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나올 그 동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나이대에, 아니, 우리가 볼 때에, 몇 살
살부터 마약 시작하는지 아시죠? 한국에서는요, 예, 10대, 12살부터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나올 동영상에서 그거 나오는데,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10대가 시작됐던 겁니다. 제 GHB가. 이 GHB가, 여러분들 마운틴듀 아시죠? 마운틴듀 음료수. 게토레이 비슷한 거. 저도 마운틴듀 참 맛있게 먹었었는데, 저희 한참 때.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마운틴듀에다가 GHB를 넣고, 예, 그거를, 그러니까 15살짜리 여자애들하고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 때문에 미국의 법이 확실하게 아주 무서운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거 먹다가 그 여자애 둘을 먹였어요. 왜 먹였어요? 강간하려. 예. 그러니까 이 무서운 사실들이 이게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이 암수율로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사만다 레이라는 아가씨가 병원에 안 깨어나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했는데 드디어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끝까지 법률적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GHB가 미국에서 아주 강한 무서운 마약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이게 법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GHB를 말씀드린 거고, 다음 주에도 연속으로 해서 GHB가 갈 건데, 자, 오늘 GHB의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거 정확하게 맞히신 분 제가 최소한 A 학점은 드리겠습니다. GHB 물뽕. 자, 버닝썬에서 나타났던 그 태국의 그 사건이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에 쳐보면 많이 나타나요. 버닝썬과 태국인 이렇게 치면 거기 유튜브에 막 떠요. 그거 꼭 읽으시기 바라요. 그거는 정말 필수고, 그거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 케타민이라든가 로히프놀 같은 경우는 흡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먹게 되면 최소한 5일에서 7일 동안 그게 남아요. 남는데 GHB 물뽕은요, 한 번 복용하잖아요. 12시간 내에 이게 배출이 돼버려요. 몸에서 싹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범죄 흔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 태국인가 그 버닝썬 관계자 걔네들은 그 물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그걸 먹이면 술 먹다 보니까 그냥 15분 만에 이 기억력이 확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에서 10mg만 먹으면 그냥 바로 좀 이렇게 뿅 가고, 그 다음에 20mg 이상 가면 기억이 완전히 나가버려요. 50mg 먹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독극물이 돼버려요, 그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GHB가. 예, GHB 원래 이름은 원료는 GMRL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GHL이 그게 원료예요. 그걸 가지고 물에다 섞으면 무생무미 무치. 그래서 이렇게 휘저으면 그냥 하얘요. 안 보여요. 근데 그거 먹잖아요. 먹으면 15분 후에 뿅 하고 그냥 딱 필름이 블랙아웃이 돼요. 블랙아웃.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블랙아웃. 그게 무슨 뜻이죠? 필름 끊기다. 예,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필름 끊겨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손 드세요. 예, 필름이 끊겨요. 필름이 끊기는데, 그냥 필름이 끊기는 그것도 좀 심하게 끊겨요.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태국 사건이 그 태국 놈, 그놈 밥이란 놈, 그놈이 저희 그때 한국 밑에서 도는 22살 민정은 가명이에요. 그 민정이라는 애를 데리고 들어와서 하다가 술을 먹여요. 맥주나 뭐 하여튼 뭘 마셨어요. 마시고 난 다음에 먹긴 먹었는데 그 위야무야 하면서 딱 끊어졌어요. 필름이. 그러고 딱 일어났는데 호텔 방에 있었네. 옷이 다 벗겨져 있고 그 태국 놈하고. 그런데 그 얘가 당황해서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막 목 잡고 하고 또 야 일로 와, 너 나가려면 나하고 이거 사진 같이 찍어야 돼. 일로 와 사진 찍어. 손 들어 이렇게 들어.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딱 찍고 그래서 이제 나가자마자 얘는 경찰에다가 그 강남경찰서에다가 신고했어요. 강남도시하고 강남경찰서하고 관계없죠? 네. 네. 그런데 그 강남경찰서에서 이걸 다 받았는데 재미있는 사건이 뭐였었냐면 형사가 조서를 꾸미잖아요. 조서를 꾸미는데 이상하게 좀 그렇게 당했는데 당했으면 피의자 입장에서 이 조서를 쓰는 게 아니고 좀 이상한 눈빛으로 보면서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막 이런 뉘앙스가 느끼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관계된 증언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이거 조사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아유 한다는 소리가 형사가 아유 여자들이 자기 시대가 좋았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런데 그 증거 사진 그 CCTV를 다 촬영했잖아요. CCTV는 뭐냐면 그 여자가 똑같이 같이 걸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자를 잠들어 버린 거 업고 있는 걸 CCTV에 찍히잖아요. 그건 무조건 그거예요. 예, 성폭행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는 멀쩡하게 같이 그 문도 키를 태국에게 준 거예요. 문 그걸 열으라고. 그때 그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예. CCTV를 경찰에서 다 확보했죠. 다 확보했는데 그 사진을 딱 보아 CCTV에 온 사진을 보니까 강압적으로 데리고 오지 않고 업고 데리고 오질 않았어요. 예? 업고 데리고 오지 않고 스스로 갔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리고 거기서 얘가 마지막에 요구한 거는 사진 찍으라고. 이게 그래서 태국에도 바로 경찰서 가서 조서 받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날 풀려가지고 태국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건이에요. 이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태국 버닝썬 그 사건. 거기에 뭐 정준영이도 있고 구하라도 있고 고준이도 있고 막 이런 연예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 사건 두 번째고.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우리 혹시 모를 우리 내 자녀 내 손녀들이 당하게 될 이건데 왜 그러냐면 GHB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GHB는. 그건 왜냐면 다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타민이나 로히프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게 되면은 우리 몸 체내에 쌓이는 게 약 7일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또 여자들이 가서 나 강간당했다라고 경찰 신고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케타민이나 그걸 했었으면 바로 가도 그게 자르가 않기 때문에 그 약물 강제적으로 그거 해서 된 사건이니까 그건 되는데 물뽕은요. 이렇게 먹자마자 15분 후에 그게 약효과가 발휘되면서 3시간에서 6시간까지 이게 발효가 돼요. 아니 발효래 그 효능이 발동이 돼요. 6시간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6시간 이후 12시간까지는 그게 다 체내에서 빠져버려요.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증거가 안 남아요. 증거가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GHB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억이 완전히 없어져요.
블랙아웃이 돼버려요. 필름이 끊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희 그 시키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면서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나왔죠. 그 기민증 환자 잠들어 있는 저는 잘 못 봤어요. 그 기민증 환자라고 잠이 금방 쉽게 잠들어 버린 사람 있죠. 예, 목류병 예. 그런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쓰는 그 약이래요. 근데 이 물뽕을 그러니까 GHB를 맞은 저 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거기서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고 그리고 뭐 따고 때려도 잘 그 느낌을 못 일어나고 이제 완전히 깨야지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금 그 태국애가 그걸 알잖아요. 얘가 물뽕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CCTV 있는 데를 보면서 이렇게 가게 한 거예요. CCTV.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 GHB가 그래서 무서운 거고, 그 다음에 약 효과가 12시간 내에 없어지니까 증거로서 수집할 수가 없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 GHB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음 동영상 시간에 다음 주쯤에 그게 나올 건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했는데, 근데 그 태국애가 오히려 거꾸로 태국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꽃뱀한테 당했대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 여자애가 태국까지 가가지고 했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GHB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한 다음에 국내 그 국제 경찰에다가 일단 저걸 올려놨어요. 근데 아직도 그 사건이 해결이 안 됐어요. 몇 년 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 민정이라는 아이가 그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용기도 있었죠. 근데 저희 물뽕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걸 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때 하자마자 바로 경찰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인지시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기도로서 우리가 그걸 해야겠지만 혹시 주위에 관계되고 가까이 있으신 분들이 그걸 당할 때는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강간 데이트 마약류에 대해서 잠깐 또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저 자료 때문에 이런데 여러분들한테 카톡방에 지금 저자를 다 올려드렸어.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안 했어요. 지금 카톡방을 들어가면 그러면 이따가 카톡방에 어느 사람